오늘 강연은 문화예술단체 오소록의 대표이신 변상희 대표님께서 청주는 예술가의 집이 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이제 강연을 준비를 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과 2시간 동안 함께 하게 된 차가운 도시 여자 같은 따뜻한 시골 여자 변상희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야기 나누는 부분이 예술을 하는 부분 더불어 예술을 안 하시는 분들에게도 아마 제가 살아온 얘기에 대해서 좀 나눌 거여서 좀 좋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좀 바람이 있고요. 혹시 이 지금 머리를 흩날리고 있는 이 남자가 혹시 누군지 아실까요? 바로 임윤찬이라는 피아니스트입니다. 만 18살에 이렇게 세계적인 대회 반클라이턴 콩쿠르에서 1등을 하면서 전 세계는 K-열풍, K-클래식 그리고 세계에서 없어서 안 될 대한민국의 문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렇게 세계의 위상, 세계국 위상에 뻗쳐가고 있는 현실이지요. 하지만 지금 예술대학 진로 교육 및 커리큘럼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어떨까요? 제가 이 자료를 한번 찾아보았는데요. 94%나 대학 졸업 후 문화예술계 종사하기를 희망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94% 안에서 79%가 문화예술을 통한 지속 가능한 삶을 영위하는 것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충북예술고등학교를 졸업했거든요. 그래서 바이올린을 전공했는데 졸업한 동기들 중에서 실제로 예술을 지금 활동하고 있는 친구들 10명 중에 3명밖에 되지 않는 게 현실이고,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이라면 제 말에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일을 조금 설명드리고 어떻게 이 변상이라는 사람이 살아왔는지, 그리고 이 삶 속에서 만나게 된 오소록이라는 단체를 어떻게 운영해 왔고 현재까지 오고 있는지, 그리고 이 다음에 제가 바라보는 저의 세상은 어떤 세상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유년기 때 아주 어린 시절 때 음악을 좋아했어요. 5살 때 피아노를 시작하게 됐고,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7살 때부터 바이올린을 시작하게 됐는데, 초등학교에 다니던 저희 오빠의 학교에서 학예회 때 연주를 한번 해달라 해서 7살 때 첫 무대로 500명의 관객이 있는 학교 학예회에서 연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때 아주 어린 나이지만 저에게는 아주 좋은 기억이 되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의 앞에서 내가 연주를 하고 또 활발하게 나의 활동을 보여주는 거를 난 좋아하는구나 이때 찾아왔던 시기였던 것 같고요. 청소년기에 왔을 때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할 때 또 입시를 봐야지 예술고는 진학이 가능하니까 입시를 보게 됐고,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갈 때도 마찬가지로 입시 문턱이 있어서 굉장히 힘들게 청소년기를 보낸 기억이 있는데, 제가 좀 발육이 더 이렇게 튼튼하고 키도 많이 크고 해야 되는데 좀 일찍 멈춰가지고 손도 남들보다 많이 작고 체구도 많이 작은 몸짓으로 바이올린을 하려니 너무 힘들더라고요. 내 몸은 티콘데 벤츠처럼 끌고 가라고 하는 세상의 움직임에 제가 굉장히 버거웠던 시기가 바로 이 청소년기였거든요. 제 삶의 가장 큰 위기가 바로 이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제주도로 대학을 가게 됐어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내 몸이 따라주지 않는데 서울까지 가서 인서울까지 해서 거기서 치열하게 또 살아야 하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래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좀 펼칠 수 있는 나만의 세상으로 떠나자. 그리고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에 가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주도로 대학을 가게 됐고, 그리고 제주도에서는 당연히 이제 자연이 함께 있으니까 자연과 함께 일상을 여행처럼 생활했던 시기가 바로 이때가 됐던 거죠. 그리고 나서 대학을 열심히 4년간 다니고 이제 나는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원래 대학 졸업할 때 다 그렇잖아요. 나 이제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고 졸업을 하고 다시 청주로 돌아왔는데 청주에서 살아남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4년간 내가 빈 공백이 있는 이 시기를 다시 어떻게 메꿔 나가야 하며 나는 여기서 어떻게 우뚝 서야 할까를 이때부터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제가 그때 그래서 안 해본 게 없는 것 같아요. 뭔가 전단지를 직접 제가 디자인해서 만들어서 돌리면서 난 이렇게 연주하는 사람이다. 블로그를 열심히 하면서 제가 하는 연습 기록들, 연주 기록들 계속해서 올리고, 그런 봉사 연주도 많이 가서 봉사도 하고 그런 과정들도 계속 찍어서 올리고 홍보하고, 이런 과정을 제가 열심히 제주에서 돌아와서 보내니까 이제 좀 좋은 결과가 찾아오더라고요. 지인분께서 교육청에 이런 공고가 났는데 일해보지 않겠니? 라고 얘기를 해서 교육청 문화예술 교육팀에 들어가서 세종시 교육청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태까지는 저는 예술을 하는 사람이니까 다들 예술을 하는 사람들의 삶을 아실 거예요. 굉장히 나의 예술 활동에 전념하고, 그리고 모든 삶 자체가 예술 활동에 좀 집중되어 있잖아요. 이런 환경에서 이제 뭔가 직장을 들어간다 라고 하니까 직장에서는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업무 틀에서 제가 활동을 해야 되니까 첫 번째 이제 그런 세상을 좀 배우게 되었고요. 여기는 그리고 조직 세계로 뭔가 내가 어느 정도 일을 하면 성과가 나서 승진을 할 수 있구나, 이런 것도 또 제가 느끼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문화예술은 승진의 개념이 사실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이런 게 나한테 좀 잘 맞구나 라는 좀 저만의 앞으로 미래에 내가 해야 할 방향성을 좀 찾게 되었고, 저의 사수셨던 분이 그냥 여기서 교육청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공부를 해보는 게 어떻겠니라고 저에게 조언을 해주셨고, 저는 그래서 한국교원대학교 문화예술교육 석사로 입학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문화예술 교육을 전공을 하면서 또 다른 세상을 만날 수 있었던 게 지원 사업들,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계획해서 PR을 하면은 이것도 할 수 있는구나라는 걸 여기서 좀 깨닫게 되었고, 그때 제가 있는 공고는 거의 다 지원했던 것 같아요. 잘 모르는 걸 이제 계속 제출을 해보고, 기업문화 전문인력 양성사업 충북문화재단에서 진행한 사업에 참여해서 충북에서 시작했는데 이게 이제 충북에서 뽑혀서 전국 단위로 가고, 전국에서 입상을 해서 전국 2등을 하는 그런 쾌거를 좀 맛보면서 내가 이런 걸 하는 걸 굉장히 재밌어하고, 그리고 무언가 성취하면서 올라가는 걸 좋아하는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어요. 석사를 졸업하고 나서도 이제 석사를 졸업했으니까 뭐가 되겠지 생각을 하고 그때도 졸업하고 보니 어쨌든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되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소록이라는 단체를 설립을 해서 이때부터 이제 오소록 단체를 운영하게 되었는데, 이 오소록이라는 단체는 기본적으로 문화예술 교육을 하는 단체이고 다 모든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이루어지는 단체예요. 단체를 운영한다는 것은 이제 내가 하는 예술 활동과는 또 다른 결의 운영이더라고요. 그거는 100% 경영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나는 그러면 이 경영을 과연 잘 하고 있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여태까지 해왔던 활동 자체가 경영과는 좀 다른 결의 활동이다 보니까 많이 부족함을 제가 느끼게
그래서 좀 더 공부를 해야겠다 해서 그 이후에는 경희대학교 예술경영 박사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태까지 했던 활동에 대해서 발표, PR을 하라는 교수님의 그런 수업 중에 각자 어떻게 보면 다들 대표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각자 회사들이 했던 이력이나 활동들 한번 다들 PR 해봐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까지 했던 오소록을 다 이렇게 PPT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 앞에서 저는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오소록을 잘 해서 청주에서 단체를 잘 운영하겠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교수님한테 엄청 깨졌어요. 그래서 너는 지금 단체를 운영하고 있니? 아니면 뭔가 자선 사업을 하고 있니? 라는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여태까지 내가 했던 활동이 활동으로만 봐서는 너무 의미 있는 활동이지만 이게 이제 단체를 운영하는 경영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족하구나 라고 그때 생각을 했고 제가 그 교수님을 매 수업마다 수업이 끝나고 제안서나 사업계획서를 써가지고 찾아갔어요. 제 제안서 한번 봐주시면 안 돼요, 교수님? 제 사업계획서 한번 봐주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한 2년 동안 제가 그 교수님을 찾아가니까 이제 그 교수님이 2년 후에 이제 됐어라고 저한테 이제 어느 정도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제가 항상 찾아갔던 교수님이 워너뮤직코리아 이사님이셨어요. 이 교수님께서 이제 됐어. 그럼 워너뮤직코리아에 입사해서 일을 해봐. 이렇게 저한테 갑자기 제안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뜻밖의 기회에 그 대기업이라는 기업체에 들어가서 그리고 예술경영부라는 부서에 들어가서 전반적인 대한민국 그리고 예술 산업의 생태계를 볼 수 있겠다. 굉장히 좋았죠, 저는. 이런 기회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정말 입사를 해서 정말 열심히 한 1년 6개월 동안 일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세계적으로 이 예술 산업을 좀 동태를 살펴볼 수 있었고 앞으로 트렌드를 좀 볼 수 있는 저만의 눈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아주 작은 단위에서 활동했던 제가 국가 단위의 사업들을 좀 운영하면서 이게 굉장히 내가 지금까지 청주에서 했던 이런 활동들이 어떻게 보면은 다 밑거름이 돼가지고 지금까지도 내가 활동을 할 수 있는구나라는 걸 좀 깨닫고 큰 회사에 들어가니까 이게 또 이제 시스템이나 이런 게 많이 힘들어서 적응하는 시간만 거의 1년 정도 걸렸고 그 이후는 정말 좀 이렇게 저 나름대로 성장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제 지금 와서 딱 생각했을 때는 지금까지 이제 했으니까 내 걸 좀 해보고 싶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청주로 돌아와서 딱 4월 마지막 날을 기점으로 제가 퇴사를 하게 되었어요. 청주로 돌아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체를 이제 좀 운영하려고 준비하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제가 살아온 이런 활동들을 보면 딱 3가지로 제가 키워드를 추려볼 수 있었는데요. 제주, 그리고 문화예술교육, 그리고 예술경영 이렇게 3가지였는데 이 문화예술교육에서 만난 이 오소록이라는 단체 그리고 제가 어떻게 운영을 해왔는지 오소록 단체 그럼 어떤 단체인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단체예요. 비영리 단체고요. 저는 개미시의 마을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좀 잘 안 들어보셨죠? 이 개미시의 마을은 아주 그냥 한적한 마을이에요. 딱 보면 아시다시피 그냥 시골에 있는 마을인데 아무래도 원주민 분들은 좀 나이대가 있으셔가지고 지금 하나 둘씩 이제 좀 빈집이 생기고 있는 이런 상태의 마을입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청주로 돌아왔을 때 청주에서 개미실 마을에서 부모님 댁에서 살면서 느꼈던 게 여기는 시골 마을이야. 내가 생각하는 그 시골 마을은 뭔가 이렇게 교류도 많고 소통도 많은데 여기는 원래 살고 있던 분들이 뒷산을 깎고 전원주택 부지가 계속 발전하다 보니까 선주민과 후주민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들끼리의 대화의 소통에 좀 문제가 있었고
선주민은 선주민끼리 그리고 후주민은 후주민끼리의 그런 끼리끼리 문화들이 형성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현상을 좀 바라보면서 저는 직접 한번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동네 분들을 찾아다녔어요. 그러니 마을 분들이 사람들이랑 친해지고 싶고 함께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원하는데 그런 게 부재했던 거예요, 여기서는. 그런데 마침 저희 어머니가 꽃차를 만드시는 선생님이셔가지고 여기 계시는 노년분들 그리고 중년 퇴직하신 분들을 연결하는 작업보다는 그분들의 니즈에 맞춰서 우리 엄마랑 같이 우리 집에 있는 꽃차 공방에서 한번 뭔가를 해볼까라는 생각을 처음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 꽃차 공방에서 사람들이랑 같이 차 마시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으로 먼저 시작을 해야겠다 생각해서 직접 이렇게 편지를 좀 써가지고 마을마다 다 이제 붙이고 다녔거든요. 총 한 40가구 정도 돌아다니면서 우리 집에서 마을분들 모여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은데 혹시 생각 있으신 분들 있으시면 저희 집으로 찾아와 주세요. 몇 시, 언제, 몇 시, 어디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하면서 과연 몇 분이나 올까라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굉장히 많이 와주셔가지고 저는 생각지 못했던 이 하루만 하더라도 지금 좀 다 사진을 못 찍으셨는데 계속해서 또 이제 어르신분들은 시간 딱 맞춰서 오는 건 힘드시니까 그냥 이 하루 동안 계속 집을 열어두고 어르신분들이 오시든 동네분들이 오시든 함께 이야기 나누고 우리 집은 이런 집이고 우리 집도 꽃차를 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놀러 오세요라고 제가 먼저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여기서 사람 냄새랑 산악 냄새가 나는 마을을 만들어 봐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오소록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오소록을 설립한 이후에 저도 본격적으로 이제 모든 지원 사업에 도전을 해봤는데요. 이게 이제 이렇게 해보다 보니 벌써 올해가 5년차가 되었더라고요. 5년 동안에 이제 좀 가정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첫 번째 해에 바로 그 꽃차 편지로 시작해서 발전된 프로그램인데요. 이게 바로 게으른 개미실 꽃차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마을에 살고 계시는 중년 여성분들이 모여서 저희 엄마와 함께 꽃차를 만들면서 서로 관계를 형성하고 그리고 회복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안 오실 것 같았던 분들이 오시면서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관계성을 만들어가는 이런 과정들이 저에게는 굉장히 뜻깊었던 시간이었고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활동으로만 끝나면 안 되니까 우리 함께 마을 축제를 좀 만들어보자 해서 이렇게 직접 현수막도 만들고 현수막도 달면서 마을 축제를 만들었었어요. 저희 집 마당에서 아주 소소하게 가든 파티를 하면서 마을 분들 나누는 시간이었는데 그때는 이제 함께 마을 분들이 저희가 주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 마을이 함께 주체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마을 분들의 여러 장기가 있는 분들은 한두 분씩 제가 섭외를 하기 시작했어요. 선생님, 여기 저희 마을 축제에서 이번에 사회 와주시면 안 돼요? 선생님 이번에 인사말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니까 이제 마을 분들이 모두 참여하게 되는 축제로 발전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을 어르신 분들이 모여서 이제 좋아하시는 활동들 좀 와서 여기서 진행했었습니다. 신앙송도 하고 그리고 악기들 다 갖고 와서 진행을 했었고요. 다 같이 마지막에는 제가 연주하면서 마을 분들과 춤추고 노래 부르는 그런 시간으로 마무리. 네, 이 과정에서 저는 바로 중년 여성들에 대한 이슈를 좀 찾아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을
문화예술 교육 경험이 신중년 삶에 미치는 변화에 관한 질적 연구라고 교원대학교에서 석사 논문으로 전체를 다 이제 기록화해서 논문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문화예술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했었던 게 제가 이 논문 연구를 통해서 찾아볼 수 있었던 이 문화예술 교육의 정의는 나의 삶과 그리고 내 위치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주는 게 바로 문화예술 교육이다. 저는 이때 문화예술 교육에 대한 정의를 좀 찾아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제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 마을에서 괜찮은 축제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 저 혼자 이제 기획을 하면서 처음에 오프닝 때 보여드렸던 영상 축제를 만들게 되었고 그 논두렁 콘서트가 굉장히 성황리에 잘 마무리되었었던 경험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과정에서도 1년차에 놓치지 않았던 것처럼 그 기록하는 과정들을 계속했었고요. 근데 제가 이때 운영을 하면서 이게 다 제가 혼자 했던 작업들이거든요. 혼자 작업을 하니까 이제 뭔가 해결하는 힘은 좀 길러졌는데 내가 혼자서는 이게 안 되겠다는 거 이때 좀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3년차 때는 제가 같이 연주하고 있던 연주 친구들을 마을로 끌어들여가지고 여기서 같이 이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논두렁 콘서트에서 연주를 했던 저와 같이 연주단체 운영하고 있던 친구들인데요. 이 친구들이 처음에 이 논두렁 콘서트를 시작으로 제가 하는 이 마을 단위의 기획들에 한번 참여해보고 1년차 처음에 한번 느끼고 나니까 제가 여기에 우리 합류해서 같이 해보려 했을 때 이 친구들이 다 너무 재밌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면서 저의 활동에 같이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큰 이때 이슈는 땅을 매입하게 됐어요. 마을에 있는 땅을 매입을 해서 이 땅에서 뭔가를 만들어서 해보자 해서 여기서 하우스를 만들게 되었어요. 이건 이제 밭에서도 지을 수 있는 하우스여서 하우스를 좀 만들어서 이 공간이 이렇게 안에는 좀 뭔가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공간으로 좀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이 공간에서 이제 중년 남성들이 함께 연대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져보자. 중년 남성들이 목공 프로그램을 저희 아버지가 목공이 이제 취미셨거든요. 그래서 생활 문화 형식의 그런 공동체로서 활동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기술을 갖고 계셔가지고 목공으로 지금 이때 프로그램을 운영했었고요. 그런데 이렇게 활동을 해보니까 이 해에 처음으로 저는 청년 친구들과 함께 우리 마을단에서 활동을 해본 거잖아요. 해보다 보니까 저는 뭔가 여기서 좀 더 청년들이 들어와서 같이 하면 내가 좀 더 재미난 거 많이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옆 동네 친구들을 부르게 되었어요. 조치원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시네마 다방이라는 독립영화를 상영하는 팀인데 이 팀과 함께 우리 이 비닐하우스에서 같이 영화제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요? 얘기를 해서 함께 마을 연말 축제로 비닐하우스 영화제를 또 만들었고요. 같이 그 소록소록 냠냠 인생 프루츠라는 타이틀로 인생 프루츠라는 중년에서 노년으로 가는 세대들이 자연과 함께 어떻게 삶을 만들어가는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영화를 마을 분들과 함께 이렇게 보면서 이야기 나누면서 우리가 그럼 이 마을에서 지속 가능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일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에 했던 활동인데요. 제가 이렇게 단체를 운영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결국에는 이제 이때는 경영학 공부를 하고 있을 때니까 경영학적 시각으로 자립 그리고 자생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커지게 되었어요. 여태까지 예술가들이 가장 놓치고 있었던 거 그걸 한번 해보자 생각해서 R&D를 운영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기획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연구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리고 우리가 제일 어려워하는 사업계획 쓰는 거 정말 그쪽에서 뛰어나신 분들을 어떻게 수소문하고 직접 문책을 전화해가지고 이런 거 사업 계획을 하고 정책을 만드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찾아가가지고 미팅을 하고 이렇게 프로그램 만들고 이런 과정을 직접 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직에 있는 기자와 함께 만나서
우리가 앞으로 단체를 운영하면서 이 단체를 어떻게 홍보하고 보도기사를 직접 써서 PR을 해야 하는지 이런 거 직접 알아보는 시간을 이때 R&D 시간에 예술가 분들이랑 함께 했고요. 마찬가지로 프로그램도 계속해서 운영이 되어지고 있었는데 이때는 좀 더 확장해서 청주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로 확장해서 프로그램들을 좀 운영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년도에 같이 호흡을 맞췄던 시네마 다학이라는 독립영화 팀이랑 함께 협업을 하면서 생애 관망 시네마라는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생애 주기를 전체적으로 다 영화를 통해서 독립영화를 통해서 돌아보는 이런 시간을 함께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수록은 올해 어떤 활동을 해야 할지에 앞서서 저는 이제 저에 대해 계속 질문을 하게 되었어요. 이제 저는 예술가이기도 하고 또 이제 교육가이기도 하고 경영가이기도 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더 깊숙하게 들어가 보면은 뭔가 예술가도 아닌 것 같고 교육학자도 아닌 것 같고 경영학자도 아닌 것 같은 이게 정의할 수 없는 그냥 지금의 저의 모습을 자꾸 제가 마주하게 되더라고요. 이러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이런 시기를 지금까지 겪으면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성공한 사람들의 말 절대 믿지 말고 절대 듣지 말자를 생각하게 됐어요. 다들 다른 시기를 겪어왔고 좋아하는 다른 그런 삶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잖아요. 나는 내가 가고자 하는 거에 흔들리지 않고 나만의 방법론을 찾는 거였는데요. 저만의 방법론은 이거 하나예요. 그냥 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어서 그냥 다 해보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서 어떤 활동을 하든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쭉 하면서 지역의 한계에서 좀 더 벗어나서 큰 시각으로 앞으로 나를 만들어 가야겠다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청주는 그래서 예술가의 집이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서 있다 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걸 찾아서 계속해서 도전하고 구체적인 삶을 만들어 나가면 청주는 예술가의 집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있으실까요? 궁금한 게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네. 선생님께서는 사업을 진행하실 때 굳이 이렇게 비주로 선택을 하신 이유가 있으신지? 네, 그리고 성장이 좀 아무래도 더딜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런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시려고 하시는지. 그럼 저는 역으로 한번 질문하고 싶은 게 서울에 가면 성장할 수 있어요? 저는 대중의 반응이 전혀 흔들리지 않는 게 우선 중요할 것 같아요. 서울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서울에 가면 오히려 더 그 시장과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한계들이 제가 이제 서울 생활을 경험해본 결과 오히려 지방이 기회다라는 걸 또 찾을 수 있었고 지방에서도 아주 작은 동네 단위가 좀 더 내가 성장하거나 내가 더 성공할 수 있는 여지를 많이 만들어줄 수 있다고 저는 그거를 제가 직접 경험을 해봤거든요. 서울에 가고 좀 더 큰 데에서 활동을 하는 게 그걸 이제 세상의 뭔가의 흐름 안에서 내가 서울로 가게 되고 그 발맞춰서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 흐름이 아니고 나만의 페이스와 나만의 그런 가야 하는 방향을 좀 만들면은 이 지방 그리고 아주 작은 개미지의 마을에서도 저는 성공할 수 있다고. 그 성공의 기준이 어떤 뭔지 모르겠지만 저만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오히려 저는 무슨 기회가 맞다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이제 연령대 차이가 좀 더 젊어지잖아요. 시내 쪽으로 이제 오게 되면 트렌드랑 또 어느 정도 이게 또 무시는 못하는 게 없지 않잖아요. 그걸 어느 정도 적절히 섞는 비율 같은 게 있으신지. 저는 그래서 여기서 찾은 저만의 생각은 요즘에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논문, 석사 논문을 쓰면서 신중년을 말씀드렸었는데 그 마을분들 대부분 신중년 세대다 보니까 이 신중년을 연구하면서 느낀 게 이게
지금 이 대한민국의 60% 이상이 노인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시장을 좀 발견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마을에 국한하지 않고 좀 더 펼칠 수 있다면 이 층을 좀 더 내가 타깃으로 운영을 해봐야겠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아이템은 사실 이 신중년 대상의 사업 아이템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타겟층은 여전히 그대로 가져가시는 네? 타겟층은 원래 대리실 마을처럼 똑같은 연령대로 가져가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제가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의 여태까지 저를 만들어준 거는 사실은 이 개미실 마을과 이 뿌리는 사실 제가 지금까지 했던 활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트렌드를 따라가더라도 저의 뿌리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흔들리는 순간 글쎄요. 얼마나 지속 가능할 거예요, 그게. 내가 그만큼 연구가 되어 있는 상태도 아닐 거고 여태까지 했던 이런 연구 과정이 사실 제가 이 사업 아이템을 선정한 것도 어느 정도 기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 가능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어느 정도 좀 제가 가려는 방향성과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주 긴 시간 동안 저와 함께 해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이제 좋은 기회에 다시 만나 뵙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은 언제든 오픈되어 있는 이 오솔 공간 오셔가지고 저와 함께 꽃차를 마시면서 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다들 감사합니다.